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성화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많이 있겠죠? 그중 프리다 칼로 혹시 들어보셨나요? 절망에서 피어난 예술가란 수식어가 늘 붙는 사람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초현실주의 작가라고 불렸지만 실제로 프리다는 자신의 작품을 초현실주의라고 정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의 그림은 나의 현실을 그린 것이라고 말했죠. 비바 라비다. 프리다 칼로가 한 말입니다. 삶이여 만세를 외치던 그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순탄하지 않은 삶 속에서 예술로 위안을 받고 결국엔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눈썹 2개가 거의 붙은 자화상이 매력적인 프리다 칼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여성주의 작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삶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1907년 멕시코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훗날 그녀는 자신이 1907년생이 아니라 멕시코 혁명이 일어난 1910년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가 멕시코 혁명이 낳은 유산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어린 시절 건강했던 그녀는 6살에 척추성 소아마비에 걸리고 이때부터 다리를 절게 됩니다. 오른발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발의 길이가 맞지 않았고 사춘기 시절에는 발을 가리기 위해 긴 멕시코 전통 치마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머리가 좋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다녔다고 하죠. 특히 이 학교에는 1965명의 남학생, 35명의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뛰어난 학생이었고 창의적이고 활동적이었으며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든 그룹의 리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25년 18살의 프리다 칼로가 타고 있던 버스가 전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강철로 된 버스 손잡이 봉이 프리다의 옆가슴을 뚫고 허벅지로 나왔다고 해요. 척추는 3조각이 났고 쇄골과 늑골이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어깨와 골반은 으스러졌습니다. 신장도 망가져서 한때 소변을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프리다 칼로는 9개월을 몸에 깁스를 한 채 보냈고 이로 인해 평생 많은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나중에는 사고 여파로 3번이나 유산도 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어야 했던 프리다는 그림을 통해 생존의 의지를 겨우 붙잡았다고 합니다. 특수 이젤을 침대에 고정시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녀가 자신의 사고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프리다가 평생 남긴 작품 중 대부분이 자화상이었어요. 천장에 거울을 붙이고 침대에 누워 자신을 관찰한 거죠. 그 고통의 시간은 프리다를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그리는 이유는 너무 자주 외롭기 때문이고 그것이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림을 열심히 그리던 프리다는 멕시코 유명한 화가이자 운동가였던 디에고 리베라에게 그림을 평가해달라고 합니다. 디에고는 프리다의 그림을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림 중 벨벳 옷을 입은 자화상은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프리다에게 지금처럼 개성 있는 그림을 그리면 반드시 화가로 성공할 거라고 격려하면서 자신감을 줬습니다. 당시 리베라는 40대였으나 여전히 매력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칼로는 리베라가 자신보다 21살이나 많고 4명의 아버지인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디에고의 3번째 아내가 될 것을 결심합니다. 두 사람은 코끼리와 비둘기의 결혼이라는 반대에도 무릅쓰고 1929년에 결혼합니다. 1930년 프리다와 디에고는 미국으로 향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디트로이트에서 프리다는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디에고도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디에고는 디트로이트 시절부터 프리다의 작품은 이미 자신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술가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걸작들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말하죠. 피카소도 디에고에게 보낸 편지에 나도 당신도 프리다 칼로가 그린 것 같은 머리는 못 그린다고 썼다고 합니다. 그녀는 간절히 바라던 아기를 3번이나 유산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고통을 그림으로 그려냈고 강한 의지로 이겨냈습니다. 이 그림은 헬리포드 병원이라는 그림으로 뒤틀린 상태의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임신과 유산의 기억을 나타낸 것입니다. 화면 속 프리다는 홀로 놓인 침대에 누워있고 얼굴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프리다가 손에 쥐고 있는 붉은 끈은 탯줄을 연상시키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정형외과 도구와 뼈는 버스 사고를, 달팽이는 자신이 받았던 수술의 속도가 매우 느렸음을 연상시킵니다. 프리다와 디에고의 결혼 생활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해 교통사고에 이은 2번째 대형 사고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수많은 여성 편력을 보였던 디에고는 결혼 후에도 외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1939년 프리다와 디에고는 이혼합니다. 이혼 후 프리다는 2명의 프리다를 그립니다. 왼쪽 흰색 드레스와 오른쪽 전통 의상을 입은 2명의 프리다를 그려 서로 다른 인격체임을 나타냈으며 왼쪽 유럽식 흰 드레스를 입은 프리다를 자신의 분신으로 표현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프리다가 의자에 앉아 멕시코 전통 옷을 입은 프리다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2명의 프리다는 심장이 그대로 노출됐지만 모양이 다릅니다. 왼쪽에 흰색 레이스 장식 사이로 보이는 심장은 내부를 드러내고 있지만 전통 의상을 입은 프리다의 심장은 붉은색이죠. 왼쪽 심장은 병들었으며 오른쪽 심장은
심장은 건강함을 나타냅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프리다는 수술용 집게로 심장을 타고 내려온 혈관을 막고 있지만 혈관 밖으로 새어나온 피가 스커트 위로 떨어집니다. 오른쪽 프리다는 심장에서 나온 혈관이 넝쿨처럼 팔을 휘감고 있고 손에는 작은 액자를 들고 있는데 액자 속 사진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습니다. 이 어린 남자아이는 남편 디에고로 프리다는 이 사진을 부적처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액자는 나중에 프리다의 유품으로 발견됐습니다. 프리다는 남편과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오른쪽에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은 프리다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시절, 왼쪽 유럽식 의상을 입고 있는 프리다는 이혼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시를 의미합니다. 머리에는 나비와 잠자리들이 앉아있고 검은 고양이와 죽은 벌새, 죽은 원숭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의 낙담과 지속적인 고통을 경험한 프리다는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순교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목에는 가시관이 있고 가시에 찔려 피가 흐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 알코올에 의지해 살아온 삶, 이 가시 목걸이와 같은 육체의 통증을 견뎌야 했던 프리다의 삶이 보입니다. 하지만 1년 후 프리다의 건강이 악화돼 디에고가 재결합을 요청했습니다. 1940년 12월 프리다와 디에고는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립니다. 재혼 후 몇 년간은 프리다에게 가장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시립미술학교 교수로 초빙되고 그림에도 더욱 몰입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화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고 진통제와 알코올 없이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른쪽 발가락에 이어 오른쪽 다리를 절단합니다. 거듭된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그림을 그립니다. 들것에 실린 채로 전시회에 참석하기도 하죠. 다른 자화상에서는 탐스러운 검은 머리카락을 따올리고 멕시코 전통 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자신을 그렸는데 이 작품에서는 자신의 몸집보다 큰 남자용 정장과 구두를 착용하고 손에 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라 온통 흩어버렸습니다. 그림 위에는 멕시코 노래 가사가 적혀 있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건 당신의 머리카락 때문이야. 이제 당신은 머리카락이 없으니 난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디에고가 사랑했던 자신의 길고 탐스러운 머리와 멕시코 전통 의상을 모두 치워버리고 싶은 심리와 자립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겠죠. 프리다는 사실 모든 작품이 자화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그림 속에 자신의 처지를 형상화했죠. 그녀의 육체적 고통, 즉 유년 시절 소아마비를 앓았던 것, 10대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 성인이 되어 여러 차례 유산했던 것, 지속되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병원을 오가면서 수술을 받아야 했던 것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 부서진 기둥은 척추가 망가지고 온몸에 못이 박혀있는 자화상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처럼 고통받는 자신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건 심장 부분에 박힌 커다란 못이라 할 수 있어요. 자신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육체의 고통쯤은 미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까요? 원숭이와 함께한 자화상, 원숭이가 있는 자화상. 프리다는 많은 자화상에서 아끼던 동물들과 함께 등장하는데 이 두 자화상은 원숭이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내 마음속 디에고, 상처 입은 사슴. 이런 작품들을 그리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디에고와 나. 이 그림 또한 이마에 디에고가 있는데요. 이 두 작품은 지혜의 눈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마 중간에 디에고의 얼굴을 그려넣음으로써 떨어질 수 없는 둘의 관계와 디에고를 소유하고 싶은 그녀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내 마음속의 디에고에서 프리다는 흰색 의상을 입고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녀의 머리 장식에서 뻗어나온 줄기와 뿌리는 디에고에게 뻗쳐있는 그녀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에고와 나에서 디에고의 얼굴에 지혜의 눈을 그림으로써 디에고를 지혜의 화신으로 신격화했으며 디에고에게서 받은 상처를 눈물 짓는 얼굴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에고의 머리와 이어지는 프리다의 머리카락이 목을 감싸고 있는 모습에서 디에고와 함께하고 싶은 그녀의 바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본 느낌의 그림이죠? 네, 성상화 중 피에타를 차용한 겁니다. 세 개의 눈을 가진 남편 디에고를 아는 프리다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단순히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마리아를 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마리아가 되고 디에고를 예수로 표현할 때 비로소 자신이 신을 창조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프리다는 남편에 대한 배신을 극복하는 한편 신을 탄생시킨 대단한 존재로서의 확고한 자기애를 표현했습니다. 프리다의 작품들은 슬픔, 상처,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을 처절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작품으로만 비춰질 수도 있지만 반면에 모든 것을 넘어서는 희망과 환상 그리고 역동적 에너지와 생명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선 프리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8일 전 완성된 그림입니다. 파란 하늘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인 수박을 그렸습니다. 정면에 있는 수박에 있는
글씨를 보세요. 비바 라비다. 그녀는 죽음을 앞에 두고 외쳤습니다. 삶이여 만세. 그리고 결국 1954년 47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평생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절망 속에 살아갔지만 예술을 향한 굳은 의지로 강렬한 삶을 살다 간 프리다 칼로는 늘 작품을 통해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의 삶의 의지, 사랑을 이야기했고 자신의 고독, 고통, 사랑의 상실감을 다 드러내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